자, 1번 문제 봅시다. 1번 문제는 이렇게 조건이 하나 나와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f-1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fx에 대한 우리가 정보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부정적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미분을 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미분을 하면 이 안에 있는 함수가 그대로 나오게 되죠. x-1, fx는 저 우변도 미분을 해야 둘이 똑같아지니까 이렇게 미분이 되고 얘는 인수분해를 해보면 x 플러스 2, x-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x-1, x-1이 둘 다 있어서 약분을 하려고 해요. 그치만 항상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얘가 x가 1이 아닐 때만 요게 가능하다는 거 꼭 주의하고 fx가 이렇게 나왔다면 우리가 f-1을 물어봤기 때문에 -1을 대입해서 6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2번 봅시다. 2번에서는 도함수를 알려줬는데 지금 함수 f에 대한 정보를 줬죠. 그래서 이 도함수를 우리가 적분하면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a x제곱 플러스 적분상수 c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고 f0이 4라고 했기 때문에 c는 그냥 바로 4인 걸 알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1을 대입했을 때 2가 나오려면 계산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4가 2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a는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3번 문제에서 이런 조건을 줬을 때 f1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이걸 보는 순간 우리가 뭘 떠올리면 좋냐면 그 도함수의 정의를 떠올리면 좋아요. 그래서 도함수의 정의 또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잘 생각해보면 이런 모양이 나왔죠.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가 f'x를 정의대로 썼을 때 리미트 h가 0으로 가고 h분의 f 그러니까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x라고 쓸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f x 플러스 h 이 모양을 여기에 이제 적용을 시켜보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저 식을 넣어보면 x 플러스 fh만 이제 나올 거고 fx가 똑같으니까 결국에 남는 게 뭐냐면 이것만 남는단 말이죠. h분의 fh.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h 옆에 플러스 0이 숨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F0이 숨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근데 플러스 0은 쓰나 마나니 똑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돼 있다고 칠 수 있는데 그럼 F0은 만약에 어떤 값을 가지면 식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F0이 몇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X랑 Y에 둘 다 0을 대입했을 때 F0은 F0 더하기 F0이 되므로 여기서 F0이 0이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래서 여기에 보이지 않지만 F0이 빼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건 또 뭐가 되냐면 요것이 F'0의 정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론이 뭐냐면 F'X가 F'0이 나온다는 게 결론이에요. 자, 근데 F'0이 9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잖아요. 이게 9란 소리야. 다시 말하면 F'X 도함수가 9가 나온대. 얘는 상수함수죠. 이것도 함수예요. 상수함수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fx는 어떻게 생겼겠어요? 9x 플러스 c 이렇게 생겼겠지. 근데 적분상수 c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아까 f0이 0이라는 거 이용해서. 그러면 c는 0이겠네. 즉 fx는 9x일 거다. 이때 1을 집어넣으면 답은 9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봅시다. 4번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는 지금 변수가 x로 되어 있고 여기는 t로 되어 있지만 x를 x에 대해서 적분하고 t를 t에 대해서 적분한다면 이거는 똑같은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얘네 둘의 그 범위가 정적분하는 범위가 똑같기 때문에 얘네들을 하나로 합쳐줄 수 있다. 이게 포인트겠죠. 그래서 1부터 2까지 x 플러스 1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1 이런 식으로 합쳐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는 x든 t든 상관없어요. 내가 여기를 x에 대한 함수로 썼다면 x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되고 t에 대해서 썼다면 t에 대해서 적분만 해주면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얘를 합쳐 쓰면 1부터 2까지 x 플러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dx 이렇게 되는데 지금 분자가 그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나요?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로
자, 그래서 x 플러스 1, x 플러스 1 약분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건 언제만 가능한 거죠? x가 이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만 가능해요. 근데 요 적분 범위를 잘 보면 마이너스 1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실 포함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지금 다루지 않기 때문에 요게 이런 식으로 약분이 가능한 상태의 문제가 주어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뭐만 계산하면 된다? 1부터 2까지 x-1 dx만 계산하면 된다.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죠? 적분해서 1부터 2까지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분수가 나왔을 때 분수 계산하다가 실수할 수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실수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팁을 하나 알려주자면 여기 지금 2분의 원래 계산대로 한다면 요 식 자체에다가 2를 집어넣은 것 빼기 1을 집어넣은 것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방법을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2분의 1, 4 마이너스 2, 2를 집어넣은 거 빼기 1을 집어넣은 거 1 마이너스 1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얘를 어차피 2분의 1로 요 앞에를 보면 어차피 공통이 2분의 1이고 그러면 2를 집어넣은 거 x자리에 2를 집어넣은 거 빼기 1을 집어넣은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얘를 2분의 1 앞에 거 2분의 1로 묶으면 2의 제곱 빼기 1의 제곱이라고 계산할 수 있다. 이러면 내가 분수는 여기서만 나오겠죠. 뒤에는 분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분수를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여기 뒤에도 마찬가지죠. 뒤에도 마이너스로 묶어놓고 2를 집어넣은 거 빼기 1을 집어넣은 거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답은 2분의 1이 나온다. 자, 5번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맞아요. 이 절대값이죠. 이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그냥 적분을 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절대값 x가 양수가 될 때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가 양수가 될 때와 음수가 될 때 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지점을 기준으로 정적분을 나눠서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x가 0보다 크면 절대값 x는 그냥 x로 빠져나오고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붙이고 빠져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분리해서 써야 되냐면 0보다 작은 부분,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를 붙인 채로 절대값을 빠져나오게 해서 이렇게 한번 계산해줘야 되고 0부터 2까지, 그러니까 0보다 큰 범위에서는 그냥 x로 빠져나온 이 함수를 적분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계산은 한번 직접 해보세요. 계산하면 답은 18 나옵니다. 자, 6번 문제는 미분과 적분의 관계를 활용하는 문제예요. 지금 적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만약에 내가 x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면 양쪽을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좌변은 f'x가 되고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 요 안에 있는 애가 그대로 나온다. 그런데 내가 마지막에 x에 대해서 미분했기 때문에 함수가 x에 대한 함수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잘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를 해보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이렇게 나와서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건 지금 원래 함수가 3차 함수라는 거고 그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다. 그리고 이 지점이 마이너스 2일 때 여기가 3일 때인데 극대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f-2를 계산해주면 된다. 이 지점이 몇인지 계산해주면 된다. 자, 그렇다면 f-2는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자, 여기다가 원래 주어진 식에다가 x자리에 마이너스 2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0부터 마이너스 2까지 이 3t 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18을 적분한 것과 같이 된다. 그래서 이거 정적분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하면 답이 20이 나온다. 7번 문제 봅시다. 7번 문제는 이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요. 둘러싸인 부분을 구하려면 교점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이 그래프들이 어떤 식으로 생겨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볼게요. 이 곡선의 2차 함수는 2,0이 꼭지점이면서 이렇게 그려질 테고 y절편까지 생각을 해보면 y절편은 지금 4를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1차 함수는 0,4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음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여기를 구하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교점 두 개를 여기와 여기 교점 두 개를 찾아야 되는데 자, 교점을 찾으려면 둘을 갖다고 놓으면 되죠. 그래서 그 2차 함수를 전개해서 이것과 이게 같은 지점을 찾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넘기면 식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교점은 0과 3이다.
0일 때랑 3일 때 이렇게 만난다. 즉 그러면 우리가 적분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0부터 3까지 적분을 하면 되는데 항상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거 빼줘야 되잖아요. 넓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에서 뭘 빼줘야 되냐면 1차 함수에서 그 2차 함수를 빼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적분을 하면 되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 교육과정에서 지금은 나오지 않는데 무슨 공식이 있냐면 그 이차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이거는 그 증명이 어렵지 않아서 꼭 한번 쓰려는 친구들은 증명을 하고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증명은 그 친구들한테 맡길게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2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인데 얘를 내가 만약에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일단은 교점을 알아야 돼요. 이 x축과 그 만나는 교점을 알아야 하고 만약에 여기까지 알았다면 넓이가 바로 나와요. 넓이가 어떻게 나오냐면 6분의 절대값 a. 이때 a는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를 뜻하고 절대값 a 곱하기 두 근을 뺀 거. 물론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되겠죠? 그래서 두 근을 뺀 거의 세제곱이다. 이게 넓이 공식이거든요. 2차 함수랑 x축이랑 둘러싸인 부분의 그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근데 그러면 지금은 2차 함수랑 x축이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고 어떤 또 다른 직선이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왜 이 공식을 지금 가르쳐 주느냐. 자, 잘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교점을 찾기 위해서 둘을 갖다고 놨어. 그리고 나서 한쪽으로 쭉 넘겼더니 얘와 얘의 교점을 찾는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바뀌었냐면 이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이걸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3x라는 2차 함수와 x축이 만나는 지점을 뜻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도 해석이 가능하냐면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0하고 3에서 이렇게 만나는 0하고 3에서 만나는 2차 함수와 이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똑같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변형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공식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여기다가 공식을 적용시켜 보면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뭐 1을 곱했다 치고 그 다음에 두 근을 뺀 거, 3 빼기 0을 하고 세제곱을 시키면 2분의 9가 나오는데 이것은 원래 우리가 그 정석대로 풀었던 이것을 정적분한 값과 일치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을 잘 활용하면 문제를 빨리 풀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서술형에서는 이 공식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공식적으로 가르쳐 준 적이 없고 그 다음 만약에 공식을 꼭 쓰고 싶다. 그러면 증명 과정을 같이 써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8번 문제 볼게요. 8번 문제는 지금 fx 알려줬고 얘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fx 적분 한번, gx 정적분 한번 이렇게 하라는 문제인데 x 세제곱을 1부터 3까지 적분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러면 gx를 적분하고 싶으니까 gx의 함수식을 구해봐야겠네? 그래서 gx, fx의 역함수라고 했으니까 원래 y는 x 세제곱에서 시작할 거고 역함수는 우리가 x랑 y의 자리를 바꿔서 정리해주죠. 그래서 자리 바꾸면 x는 y 세제곱, 함수는 보통 y는 이라고 표현하니까 얘를 정리하면 세제곱근 x다. 이게 바로 gx의 함수식이거든요. 자, 그러면 gx를 세제곱근 x를 적분해야 돼. 자, 이거 배운 적 있나요? 배운 적이 없어. 자, 그러면 못 푸는 건가? 아니죠. 이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법 말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자, 그래프를 잘 그려보면 우리가 어떤 대칭 관계에 의해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 자, 그래서 fx랑 gx 함수를 그래프를 그린 걸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자, 이렇게 fx랑 gx가 실제로 그려져 있다. 뭐냐면 x세제곱 그래프기 때문에 얘가 1,1에서 그 fx랑 gx가 실제로 만나요. 그리고 얘 대칭이 되는 이 가운데 있는 함수는 뭐겠어요? 당연히 y는 x라는 함수겠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함수의 그래프를 선생님 그려왔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면 1부터 3까지의 fx. 자, 그래서 이거를 넓이의 개념으로 생각해가지고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1부터 3까지. 3은 뭐 대충 여기 있다고 치고 여기 있다고 쳐서 여기 만나는 교점 한번 표시해 볼까요? 그러면 27이고 그럼 1부터 3까지. 요 정적분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1하고
3이라는 이 선하고 이 함수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의미해요. 자, 이거는 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연두색 부분이 바로 첫 번째 정적분을 구하는 값이다. 자, 그리고 gx가 있는 부분은 이 정적분은 과연 그래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자, 여기도 지금 빨간색을 기준으로, 빨간색 gx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1부터 이번에는 어디까지냐면 27까지예요. 27까지 적분한 범위니까 부분이니까 여기 이 함수랑 이 두 개의 x 1이랑 27이라는 부분과 여기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바로 이 뒷부분의 넓이가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gx 입장에서 한번 봐봐요. 얘는 27, 몇을 지나죠? 3을 지나. 아까 fx는 3,27을 지났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를 선생님 지금 그림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거를 한번 이 y는 x라는 선을 기준으로 여기가 접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보라색 부분이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이 어디가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함수와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와 이 보라색 넓이가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부분이 이 연두색 부분과 보라색을 합친 이 부분의 넓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여기 전체 사각형에서 요만큼을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안에 있는 부분, 요 빨간 부분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한 값은 3 곱하기 27 전체 빨간색 사각형에서 작은 빨간색 1의 제곱 요거를 빼주면 된다. 그래서 실제로 답이 80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함수의 함수식을 실제로 적분하지 않아도 그래프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9번 문제는 속도 관련된 문제이고 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일단 문제에서 속도 함수를 알려줬고 자, 지금 처음 속도가 0이었어. 그러니까 멈춰있는 상태에서 시작해가지고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근데 속도의 그 부호를 보니까 양수다. 즉 수직선 위 원점에서 출발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야. 근데 점점 빨라진다. 속도가 몇이 될 때까지? 2가 될 때까지는 계속 빨라진다. 그러다가 1초에 속도가 2가 되는 순간 3초까지는 속도 2로 유지를 한다. 그러니까 속도가 이 빨라진 상태에서 좀 유지를 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3초부터 4초까지 속도가 줄어드는데 여전히 부호는 양수이기 때문에 속도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지만 속도가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속도는 좀 줄어들다가 요 4초일 때 잠깐 멈추는 거죠. 그 찰나에 잠깐 멈추는 거예요. 이게 4초인 순간에.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속도가 다시 이렇게 그 숫자가 붙기 시작해요. 그런데 양수와 음수의 차이는 뭐냐면 방향의 차이고 그러면 방향을 뺐을 때, 즉 부호를 뺐을 때 이 속력만 보면 속력은 또 점점 커진단 말이죠. 2가 될 때까지. 그래서 방향을 바꿔서 다시 속력을 내는 거야. 2까지. 그러다가 5초에서 6초 사이 1초 동안 다시 그 속력을 유지하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점점 줄어드는 거죠. 속력이 줄어드는 거야. 속력이 줄어들지만 부호는 여전히 음수이기 때문에 가던 방향으로 이렇게 가서 결국엔 멈추게 된다. 뭐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해지부터 한번 볼게요. 출발 후 8초 동안 운동 방향 한 번 바뀌었죠. 언제? 4초일 때 한 번 바뀌었다. 그래서 해지는 틀렸다. 그 다음에 민호 보면은 출발한 지 4초 후에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라고 했어요. 4초일 때 원점에서부터 제일 멀리 떨어져 있네. 맞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조금 체크를 해보고 가야 되는 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이렇게 갔다가 4초까지 갔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한 여기까지 왔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원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더 멀 수도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뭘 체크해 볼 거냐면 그럼 4초까지는 얼마나 갔고 4초부터 8초까지는 얼마나 갔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자, 거리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때까지의 속도로 둘러싸인 부분의 요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4초까지 넓이가 몇인지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로 얘가 6이다. 그리고 4초부터 8초까지 여기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면 여기는 5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실제로 여기까지 4초까지는 쭉 갔어.
얼만큼 갔냐면 6만큼 갔겠죠. 6만큼, 위치상으로 6만큼 간 거야.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데 얼만큼만 돌아오냐면 5만큼만 돌아온다. 즉 위치로 따졌을 때는 1에 해당하는 위치에 마지막에 딱 멈춰 섰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민호 말이 일단은 맞는 거죠. 4초일 때 제일 멀리 있으니까. 그 다음 수진이 말 볼게요. 8초 후에 다시 원점에 있어. 아니 원점까지 못 왔어. 딱 위치가 1인 지점에서 멈췄어. 그래서 수진이는 틀렸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에서 뭘 주어줬는지 잘 봐야 돼요. 지금 도함수의 그래프를 주어줬어요. 그리고 원래 함수는 3차 함수라고 알려줬죠. 그러면 지금 얘를 f'x가 2차 함수라는 걸 알 수 있고, 왜냐면 원래 함수가 3차 함수였으니까 지금 이 2차 함수의 x축과 만나는 점이 0과 2다. 즉 f'x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할 수 있냐면 최고차항은 모르죠. 최고차항 개수는 모르니까 a라고 놓지만 x와 x-2를 인수로 갖는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얘를 전개해보면 a는 그냥 빼놓고 이렇게 전개할 수 있다. 자, 그래서 f'x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다면 fx는 얘를 적분해서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하고 원래 여기다 플러스 c를 써줘도 되지만 여기다 c를 써주면 a랑 c를 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번거로운 것들이 싫어서 가로를 닫고 그냥 c를 써줘도 상관없죠. 어차피 얘는 모르는 상수 하나가 있을 건데 그게 그냥 c로 표현이 되든 ac로 표현이 되든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밖으로 빼볼게요. 자, 그런데 fx에 대한 그 정보를 뭐를 줬냐면 극대값이 8이고 F1이 6이다. 자, 그러면 fx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좀 볼게요.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도함수에서 어떤 정보들을 빼와야 되냐면 x축이랑 만나는 이 점들을 빼와야 돼.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도함수가 양수, 음수, 양수 이런 부호를 조사한 다음에 그러면 fx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냐면 증가, 감소, 증가다. 이렇게 생긴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0이랑 2일 때 이런 상황이 생기고 이거는 fx 그래프의 개형이 된다. 그러면 극대값을 언제 갖는 거야? 0일 때 갖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조건은 f0이 8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f0이 8이기 때문에 이 적분상수 c 0을 넣었을 때 C만 나올 텐데 얘가 바로 8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F1이 6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자, 여기다가 1을 대입해 볼까요? 여기다 1을 대입하면 F1을 대입하면 A 뭐 3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고 그것이 6이다. 즉 여기서 A는 3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면 fx가 완전히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 극소값을 구해달래. 근데 극소값이 언제냐면 2일 때의 함수값, 즉 구하라는 건 F2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F2를 구해주면 3하고 3분의 8 마이너스 4하고 플러스 8 요거를 계산해주면 답은 4가 나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지금 범위를 잘 봐야 돼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거 보는 순간 뭘 떠올리면 좋냐면 차수가 홀수면 0이 될 거야. 차수가 짝수면 반만 적분한 거에 2배가 될 거야.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그 짝수 홀수가 왜 나온 거냐면 그 원점 대칭이랑 y축 대칭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원점 대칭인 이런 함수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하면 구해야 되는 범위는 이 부분인데 넓이는 똑같지만 지금 얘는 음수의 부호를 갖고 얘는 양수가 될 거기 때문에 얘가 상쇄돼서 무조건 0이 된다. 홀수 차수, 원점 대칭일 때. 자, 그 다음에 짝수 차수, y축 대칭일 때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넓이는 똑같은데 심지어 둘 다 양수야. 그러니까 내가 0부터 a까지 이 한쪽만 적분해서 2배를 해도 똑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하면 훨씬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자, 홀수 차수 보는 순간 그냥 지워버리세요. 원점 대칭이고 계산하면 0이 될 거 예상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짝수 차수만 데리고 갈 건데 얘도 어떻게 변형을 시킬 거냐면 2배에 0부터 a까지 6x제곱을 한 것과 같다. 6도 밖으로 빼버리면 결국엔 12를 앞에 빼버리고 3분의 x 세제곱 이렇게 된다. 이걸 0부터 a까지 해서 계산하면 이게 4a 세제곱이 나오는데 그게 30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a가 몇이다? a는 2다. 이렇게 끝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뭔가 익숙한데 약간 달라요. 뭐냐면 여기 범위가 x부터 0까지네. 우리한테 어떤 숫자부터 x까지는 익숙한데 이 모양 뭔가 좀 걸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바꿀 거예요. 근데 바꿀 때 조심해야 될 건 부호가 바뀐다 해서 마이너스가 앞에 빠지고
0부터 x까지 4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과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f의 프라임 x를 구하래요. 이거 미분하면 돼요. 양쪽 다 미분하면 좌변이 바로 f 프라임 x가 되고 우변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붙인 채로 안에 있던 함수 그대로 나오겠죠. x로 변해서.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 이게 바로 f 프라임 x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정적분을 구하래요. 안에 있는 함수는 f 프라임 x야. 그냥 얘 가지고 정적분 구해주면 되는 문제. 그래서 그냥 바로 써보면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인데 그거를 1부터 2까지 적분을 해달라. 그래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8이다. 자, 13번은 지금 여러 가지 정적분 그 조건들이 나왔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면 조금 편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요 안에서 x축이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5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식은 0부터 0이니까 1 앞에 있어야겠죠. 0부터 5까지 요 부분, 요 x축이랑 둘러싸인 부분을 한 것이 얘 이번엔 여기가 6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얘는 뭐냐면 1부터 5까지를 적분을 하면 이 안에서 이제 x축이랑 fx가 둘러싸인 부분이 8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자, 노란색과 빨간색의 관계를 잘 보세요. 노란색, 여기 이만큼, 노란색 이만큼이 6이었어. 근데 그 중에 요만큼이 8이래. 그렇다면 여기는 0부터 1까지 적분한 건 몇이어야 될까요? 마이너스 2여야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란색이 마이너스 2라고? 근데 아까 맨 처음 첫 번째 식이 뭐였냐면 이만큼이 5라고 했어. 근데 그 중에 이 노란색 부분이 마이너스 2래? 그렇다면 요만큼은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는 얼만큼이 된다? 7이 되어야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보면 결국 구하라는 게 뭐였죠?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래요. 아,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이 부분 대신 fx만 요 마이너스 4x가 끼어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를 정적분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으니까 요만큼만 요 앞에 부분만 했을 때 얘가 7이다 라는 걸 지금 주어진 조건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구할 건데? 나머지는 그냥 적분하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마이너스 4x만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이거는 정적분 이용해서 계산해보세요. 그러면 18이 나와요. 그래서 7 더하기 18에서 답은 25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4번은 그 주어진 상황을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지금 55m 높이에서 공을 쏘아 올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면은 여기 있어. 그런데 여기 이미 55m가 높이 올라간 채로 지금 여기서 공을 이렇게 쏘았다. 공이 다시 언젠가는 떨어지겠죠. 공을 이렇게 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쏘았는데 다시 언젠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는 걸 꼭 알아둬야 돼요. 자, 그렇다면 그 속도를 이렇게 줬는데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래요. 최고 높이? 아, 이 지점이야. 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즉 얘가 수직선 운동이라고 봤을 때는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 즉 뭘 뜻한다? 속도가 아주 그 찰나에 0이 되는 그 지점을 뜻한다. 그때 시간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속도가 0일 때, 즉 VT가 0인 때를 구하면 되니까 T는 5다. 그래서 얘는 5초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2번 볼게요. 2번은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뭘 물어보고 있는 거야? 이만큼을 다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이만큼 계산하고 여기까지 이만큼 계산하고 또 여기는 당연히 여기까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 길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하나 계산하고 그 다음에 요거 2배 해준 다음에 추가로 55m 더해줄 계획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속도가 0인 이 지점을 아까 5초라는 걸 구해놨잖아요. 5초까지 얘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면 된다. 그래서 0부터 5까지 50-10t를 계산하면 125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가 125m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여기도 125m겠지. 그리고 우리는 뭘 더 더해줘야 되냐면 떨어지는 55m를 더 더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답은 305m가 된다. 단위 꼭 써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